시간에 했던 게 극한까지였고 오늘은 연속부터 잠깐 진도를 나가고 푸는 거는 시험 끝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연속의 정의인데 지금 이제 한 방에 하기 위해서 구간의 정의부터 먼저 다루고 있는데 자 같이 볼게요. 구간의 정의. 인터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x의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낼 때 원래 어떻게 나타내야 돼?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만든 기호가 구간이고 이것을 열린 구간 a, b라고 부릅니다. 열린 구간 a, b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기호가 계속 귀찮아지니까 안 쓸게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어떻게 표현한다? 닫힌 구간 A, B라고 부른다. 알겠죠?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고 닫힌 구간이라고 부른다.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이 닫혀 있으면 그렇게 그냥 표현해주면 돼요. A, B에다가 한쪽은 닫아놨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실수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 실수 전체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이다 라고 보는 게 되겠고 x가 a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그 다음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닫아주고 b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닫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음의 값으로서 커지고 있는 상태 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같아질 수는 없어요. 무한대는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는 닫고 b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고를 합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고 근데 실제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교과서 이런 데서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쉼표 찍고 b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실제는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인 교집합과 합집합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점에서의 연속을 정리해 볼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하다는 건 어떤 말이냐? 뭐랑 같은 말이냐면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을 것.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을 것. 두 번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할 것.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극한값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의되어진 함수값이 서로 같을 것. 이것이 만족하면 연속이라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의 연속의 정의는 점에서 연속을 정의한다. 그럼 이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이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에도 종류가 좀 있다. 함수값이 없는 애, 함수값은 있지만 극한이 없는 애, 둘 다 있긴 있는데 다른 애.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에는 뭐가 포함돼? 발산하는 경우들도 포함됩니다. 그것 또한 역시나 불연속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떠면 점에서의 보는 거고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 내의 존재하는 모든 점에서 주어진 구간이 열린 구간이었든 닫힌 구간이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간 안에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면 우리가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보통 이 구간을 주어진 구간을 암묵적으로 정의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연속 함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함수이다라고 안 하고 그냥 함수 fx가 연속함수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함수가 정의되어진 영역, 정의역에서는 너는 전부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고 중간에 끊어져 있거나 그래프가 맞지 어긋나 있거나 이렇다면 불연속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실제 말은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계산을 이걸 다 해볼 건 아니고 저는 표를 그려서 보통 해결하는 편입니다. A에서의 함수 값을 쓰고 A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X는 A 우극하는 맞나 보여주고 A 마이너스로 갈 때는 리미트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즉 X는 A에서의 좌극한을 보여주고 그렇게 구한 이 세 가지 값이 모두 같다면 연속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연속으로 본다는 거죠. 할 때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써서 계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표처럼 하고요. 뭐 마찬가지 두 개의 값을 비교한다 그럼 gx도 뭐 함수값, 우극한, 뭐 좌극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뭐 더해야 된다든지 곱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합성일 때는 이게 아니라 뭐 f gfx라고 하면 gfx에 따라서 너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고 이렇게 뭐 표를 그려서 저는 보통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함수값, 우극한 값, 좌극한 값 모두 같으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았으니 극한이 존재하고 너가 같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에 하나라도 다른 뭐야? 불연속입니다. 하는 김에 설명을 마저 할게요. 함수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연속 함수의 성질인데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극한의 수렴과도 동일한 성질을 지닌다. 연속인 애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자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gx가 있다라고 할 때 주어진 구간에서 f와 g는 둘 다 연속이에요. 두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 나누기 물론 0 나누기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가능하다면 합성까지 모두 연속입니다. 날것의 표현을 써봤는데 연속인 함수가 주어진다면 실수배 합, 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연속이고 물론 0 나누기 제외해야 돼. 합성하는 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합성을 했는데 그 함수의 범위가 거기 안 해당한다든지 예를 들어 연속은 뭐 두 함수가 다 0과 3 사이에서 연속이라 했는데 fx의 치역이 4랑 5라 4랑 5 사이야. 그러면 4랑 5 사이에선 gx가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건 가능하지 않지만 범위가 해당한다면 합성했을 때도 모두 연속이다 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 이제 어떤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어. 0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즉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인 건 어떻게 할 거냐.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불연속과 불연속끼리 계산한다던가 불연속과 연속끼리 계산한다던가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들이 있겠고 이건 전부 다 직접 확인한다 알겠지. 에이 이제 뭔가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자, 직접 계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다 알겠지. 다른 좋은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중 하나가 fx 곱하기 gx일 때 자,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이고 gx가 연속이라고 하죠. 표현을 좀 바꿀까요? 문제형이 좀 더 깔끔하게 아이 공간 좀 자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이고 gx가 연속이라고 할 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연속이라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뭐가 성립해야 돼? GA가 제로여야 돼. 자 어떤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고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 된대. 곱해서 연속이 된대. 자 그럼 봐봐.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좀 해봤을 때 어떤 함수 fx가 있었고 gx가 있었어요. 그래서
A에서 A 우극한에서 A 좌극한에서 너의 값은 불연속이니까 네모, 세모, 별표였다고 합시다. 알겠죠? 뭐 둘 중에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셋 다 같지는 않겠죠. 셋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때 gx의 값이 다이아라고 했을 때 gx는 연속이니까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fx랑 gx를 곱한 건 네모 곱하기 다이아, 세모 곱하기 다이아, 별표 곱하기 다이아예요. 따라서 뭐가? 이게 모두 같아지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다이아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이아가 0이라면 네가 0이라면 곱했을 때 전체 함수가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역시나 계산을 직접 해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에 정리는 뒤에 거 설명하고 나서 할게요. 자, 예절 1번부터 좀 볼까요? 덥다. 아 날씨 좀 춥다고 긴 발견 입었네. 더운데 나만 더워? 여러분 안 덥나요? 여러분 좀 추울라나? 저는 안 더운데요를 하든지 저도 더워요 하든지 하면 되지 않나? 눈치를 왜 살살 봐?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자 x-1은 x 여러분 덥거나 추우면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연속 여러분 x-1의 절대값 좀 씌운다고 불연속되니? 그런 건 없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는 있어도 연속은 연속이에요. 너도 연속. 즉 셋 다 연속인 함수끼리 뒤지고 볶고 있었으니 전부 다 연속인데 딱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전마가 하필이면 분모에 있었다는 거지. 따라서 x가 1일 때는 어떨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x가 1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없죠. f1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f1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이 함수 fx는 x는 1에서 보다 연속하지 않다. 따라서 불연속이다. 이외 구간에서는 모두 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있으면 구하라 라고 했으니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서는 연속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써서 그 외의 구간인 1에서는 불연속함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됐죠? 사실 그 문제에서 다음 함수의 연속을 조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어떤 점에선 불연속이고 그 외 어떤 구간에서는 연속합니다 라고 써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시간 잘 간다. 벌써 13일인 거지? 이렇게 해도 벌써 시험이 2주나 남았네요. 2주밖에 안 남은 건가? 첫 시험인데 어떻게 다들 긴장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나? 어? 3주 남았어? 그 다음 주라서? 좋겠다. 자, 아무튼 첫 시험 잘 치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내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푸는 거 보니까 좀 붙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더 강하게 키울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좀 약하네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목표가 이제 뭐 적당히 잘 치기 수준이 아니라 90점 이상에서 10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을 또 봐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시험 치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잘 치던데 가끔씩 있죠 못 치는 날. 그런 날이 이번 시험이 되지 않도록 컨디션을 좀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못 쳐도 95는 나와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셔야 되니까 내가 평소 기량대로 치면 100점 받을 수 있고 못 쳐도 90점 초중반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잘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문제부터 잘 풀어요. 중학교에 뭐 다른 전략 이런 것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문제 잘 푸는 게 먼저.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빨리 공부 좀 해라. 다른 문제 이런 거 안 풀어? 안 푼다고? 수학은 아무것도 안 해? 학원에서 시킨 거 말고 더 시킬 걸. 이런 이 상식적인 선에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집에서 문제 풀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역사
수학은 없어? 수학 배우고 다니는데. 와우, 물론 이제 여러분 잘 하시긴 하겠지만 불안한데. 진짜 하나도 안 할 줄은 몰랐네요. 나는 뭘 하고 있나? 그래, 저기 정상이야. 아니, 그 문제집 말고요. 어. 기출 문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기출 문제만 모아놓은 거 없어요? 그거 줄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신 대비 책에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기출 문제예요. 올해 자 내신 책 설명 내가 안 했나? 자 앞에 본문 있었죠. 본문은 몇 년간의 기출을 모아놓은 문제고 여기 기출 아닌 건 없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제 책에는 전부 다 문제 위에 몇 년도 어디 기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실제 다 기출 문제고요. 물론 이제 역대급 학교 시험지들을 다 모아놓잖아 우리가. 근데 거기 있는 뭐 당연히 여기에 너무 쉬운 문제라든지 쓸데없는 문제까지 넣진 않고 주요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레벨 1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레벨 2, 3 보시면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어려운 거들만 남겨놓은 거고 그 다음 뒤에 실전 모의가 이제 작년 기출이에요 이것도. 이게 2021년 기출이고 보면 학교별로 쭉 있었죠. 그 다음에 경신이랑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학교였기도 하고 또 약간 의미가 있는 특히 우리 본원에서 가장 메이저하게 다루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시험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예 이거를 고민 중인데 그냥 A4로 뽑아서 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분 필요하면 B4로 뽑아서 칠 수 있습니다. 약간 시험 치는 느낌처럼 OMR도 그래서 준비한 거고 오늘 이거 해볼 거예요. 동도중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내가 노곤노곤할 때 풀면 딱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2020년도 기출을 제가 뽑아 드릴 건데 필요하다면 2021년도 기출도 한 번 더 뽑아 드릴까요? 뭐 사실 뽑는 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 복습이고 이 문제들도 사실 여기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2020년도 기출 문제집 제가 뽑아 드릴 건데 이 집에서 풀어보시다 보면은 어이씨 여기서 봤는데 다 봤던 거지. 여기 풀었으니까 다 기억나야 정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뽑아주는 거야? 그냥 시험 2주 남은 시점에서 제가 휴강을 하잖아요. 휴강을 하는 이유는 진도를 나가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따로 여러분 불러서 할 수 있는 게 문제집 풀리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쯤 되면 믿어도 되는 거죠. 집에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배려한다는 차원도 있고 사실 가급적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수업일 건데 넌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신 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고 지금 프린트 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잘 준비해서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거지. 2주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집 사서 뭐 블랙레벨 풀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이제 그 전주에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했었어야지. 안 했어 집에서? 대체 없는 애들이네. 자 하여튼 그럼 집에서 했었어야지. 뭐야 그 학원까지 가서 해? 솔직히 말해서 블랙레벨이나 절대는 여러분 옛날에 한 번쯤 봤을 거 아니야 심화교재 이런 거. 대답이 없지? 자 봤을 테니까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하면 돼. 뭐 돈 아깝게 학원까지 가서 합니까? 집에서 그냥 문제 사서 풀고 답지도 있겠다. 잘 안 된 거 해설지 보고 내가 어디 부분 막혔네 해결하고 가능하면 답지 안 보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굳이 그 학원에서 다음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꼬라지 보니까 안 해. 집에서 학원에서 블랙라벨 사셔서 언제까지 안 해. 학원 숙제도 다 못 해오는 것도 있고 그래.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실패와 만인이 전부 다 이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보진 않겠지만 네 이거 녹화 중이에요. 여러분 얘기한 거 다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올려요? 네 그럼 유튜브에 올리지. 그럼 이거 누가 안 들어? 신가만. 이름 뭐예요? 신사호 김도 처음 봅니까? 너무한데 그때 열심히 막 그 구독도 해주겠다 하더니 구독자 16명에서 뭉쳐있어요. 죽여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하셔서 16명이나 되는 겁니다. 고마워요. 자, 여러분 개국 공시니까 제가 만약 잘 되면 여러분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푸는 건 여러분 2주 전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한 2주, 1주 남은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수학을 정말 못한 애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도 해놨는데 2주 남은 시점에서 수학 문제집을 3권씩, 2권씩 더 풀겠다.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이야. 차라리 문제에서 필요한 암기 과목들 있죠. 그런 거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책 한두 번 정복해야 되잖아. 최소 시험 치기 전에 사회 같은 경우에 교과서 한 2번, 3번은 봐야 의미가 있고 최소 못해도 한두 번 정도 꼼꼼하게라도 봐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로 한 4-5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네. 중학교 시험. 공부 존나 열심히 하는 척 하더니 안 하네. 중학교 시험 또 못 치는 새끼가 고등학교 시험 잘 치. 아 새끼라는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중학교 시험 또 못 치면서 고등학교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네, 솔직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시험 난이도가 좀 다르고 해야 할 방법도 좀 다른 건 맞지만 결 자체는 똑같아요. 공부를 해야 잘 칠 수 있어요. 좀 똑똑하면 낫겠지만 똑똑하면 남들 2번 볼 때 1번 만에 다 외워지고 남들 3번 봐야 이해되는 거 1-2번 만에 이해되면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적겠지만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지.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공부해야지. 그래야 전교 1, 2등도 하고 최소 10등 안에 들어야 내가 공부 좀 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어디 가서 공부 좀 했었는데 하고 내 열심히는 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중학교 때 손가락 안에 들든가 발가락 포함해서라도 들어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뭐 전교 한 30등에서 10% 안에 들었으니까 내가 전국 10% 안에 든다 이러면서 자기 위로나 살아갈 건가? 이게 말이나 돼? 중학교 10%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런 애들 쎄깔렸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공부를 해서 무언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라든지 조금 더 나은 공부를 잘하는 게 나은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은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있겠고 그 첫 번째로 공부라는 건 여러분이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 과업, 태스크란 말이야. 그걸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여러분은 공부 말고 할 게 뭐 있노? 할 거 있죠? 집안일 하기, 자기 방 청소하기, 손발 잘 정리하기, 머리 정돈 잘하기, 잘 씻고 다니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이야.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면 그 다음 뭐야? 내한테 주어진 임무 첫 번째 뭐야? 공부 잘하기입니다. 운동 잘하기,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기 이런 것들 해야지. 맞잖아. 그럼 뭐 담배 피는 게 여러분 할 일인가? 술집 뚫어놓는 게 여러분 할 일인가?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 편의점 가면 담배 막 피워요. 어디 가면 이제 인증검사 아니고 이런 거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2주 남은 시점에서는 뭐 새로운 거 공부할 것까지는 없고 뭐 암기 과목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서 수학을 그렇다 놓으면 안 돼. 애들이 가장 수학이라는 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수학이 이해 과목이다. No! 암기입니다. 수학은 이해한다고?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중학교 수준에 특히 고등학교 이제 단순히 시험을 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암기 과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는 기본적인 교과서 수준을 이해했으면 더 할 게 딱히 없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했으면 뭐 해야 돼?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어느 정도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는 저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저런 문제는 저런 식으로,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얘가 암기라고 표현하는 건 단순히 내신 시험이라든지 당장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외워둬야 돼. 물론 이걸 외우는 건 이제 수학이랑 사회랑 외우는 방법이 좀 달라. 사회는 있었던 사실들을 물론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가 됐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알면 좋지만 몰라도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이 문제가 왜 나왔고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를 알면 더 좋으니까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해해야 여러분 좀 더 어려운 심한 문제도 볼 수 있고 맞나? 좀 더 이제 많은 유형들을 정리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보면 유형이나 저유형이나 사실상 물어보는 건 같은 거거든. 표현법만 다르고. 근데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익어야 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손으로 못 풀고 남들보다 천천히 풀고 빨리 못 풀면 소용없어요. 시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중학교랑 좀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특히나. 그래서 애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수학 공부 평소에 한다. 이건 맞아요. 평소에 하는 거 맞습니다. 실력 자체는 평소에 늘려야 돼. 내가 말하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시험 2주 전에는 뭐 해야 돼? 연습해서 훈련해서 시험 잘 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때 막 갑자기 막 어려운 문제 블랙라벨 막 절대는 막 3번씩 분다고 막 실력이 이만큼 늘고 이러진 않아요. 늘긴 하겠지만 막 효과적이진 않아. 그 다음에 애들이 착각하는 게 시험 2주 전에 1주 전에는 수학은 잠깐 접어두고 왜 평소에 열심히 해놨으니까 사회한다. 그러니까 망하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진짜로 수학 잘 이해해서 풀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나?
이 문제로 하여금 만약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떤 부분이 변형될 건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말하자면 학원 강사처럼 수업 준비하는 사람처럼 이 문제가 왜 나왔고,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으로 심화되면 어떻게 어려워질 것이며,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내면 어떤 문제를 낼까,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단원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자주 나오고 어떤 문제가 심화돼서 나오더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내가 알게. 물론 저처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약간 수학 문제를 약간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걸 요새 말로 메타인지라 그러나, 좀 이제 높은 곳에서, 문제보다 한참 높은 곳에서 문제를 봐서 아 이런 문제 나온 이유는 뻔하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완벽한 이해인데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2주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것을 가져가야 돼. 시험 치는 날까지 복습해야지. 2주 동안 까먹으면, 즉 말하자면 저처럼 공부를 하면 한 두세 달 문제 한 번도 안 풀다가 다시 모의고사 쳐도 학교 시험 쳐도 어지간히 풀 수는 있어. 제가 무슨 고3처럼 공부를 해서 감각적으로 날카롭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저 정도 수준이 되면,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시면 10년 동안 수학 공부한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오랜만에 고3 문제 다 보고도, 물론 이제 당장 풀기는 힘들어도 아 이거 왜 나왔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나 또는 이제 아이디어는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걸 키우면 물론 제일 좋지만 그거는 이제 멀리 보고 가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시험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시험은 감각적인 부분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로 넘어가고 내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해설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지면 완벽한 거지만, 일단 그 전에 먼저 감각적인 부분이 커요. 풀 수 있냐 없냐가 먼저야. 못 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풀 수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느끼잖아. 저 오늘 프린트만 봐도 느끼는데 틀린 것도 많고 아직까지. 틀렸으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탁 보여? 아 기하분수 내가 놓쳤네. 이게 딱 보여? 이 문제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 고난도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저렇게 풀면 되겠다. 쌤 제가 틀리긴 했는데 뭐 계산실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아직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감각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까지도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니면은 뭐 1시간 반에서, 뭐 자기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수학 공부를 조금 줄이고 사회 과목이라든지 암기 과목을 좀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수학을 지금 하듯이 빡시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복습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수준이라든지 정도의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 감각적인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된다. 물론 이 감각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논리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여러분 완벽해지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학원 선생님처럼 해설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며, 이런 논리가 되면 완벽해지는 거고, 그전에는 여러분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시험 치기 1, 2주 전에도 공부는 해야 돼요. 대신에 지금처럼 막 어려운 문제를 풀고 새로운 문제를 막 들이잡고 새로운 문제를 쫙 풀고 이런 것보다는 해봤던 것들, 그 다음에 해봤던 것들이지만 한 번 더 시험 치는 미로. 막말로 이거 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막 한두 개씩 틀리고 있다, 실수했다 정도면 몰라도 3개씩 틀린다거나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공부를 이상하게 한 거야. 했던 걸 또 하는데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했던 걸 또 하는데도 틀리면 처음 보는 문제라든지 새로운 이용은 어떻게 푸나?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라고 제가 따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대반인 학생들이니까, 의대 가실 거죠? 자, 그런 학생들이니까 제가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 이제 프린트라든지 자료를 나눠주면서 공부를 남은 기간에는 이렇게 풀다 하면은 한 10몇 개 정도 될 건데, 하루에 1개 정도씩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감각을 유지하기도 자기 실력을 점검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조금 불안하다, 난 더 잘 치고 싶다 하시면은 늦은 건 아니야. 이 시기에도 블랙라벨이든 아니면 그냥 뭐 문제집을 풀든 하는 것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센이라는 문제집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제집입니다. 센이 쉽잖아요. 난 센이 B단계 문제 못 푸는 게 있다. 그러면 손가락 잡으세요. 못 푸는 게 있진 않겠지. 근데 분명히 아직까지 여러분 센 B단계 풀면은 실수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무엇보다 센 비단계 왜 푼다? 시간 재서 풀어. 시간 재서 풀어. 예를 들어 30문제 풀기로 했다 하면 한 40분, 50분 컷해서 풀 수 있는가? 그럼 그렇게 해서 풀었다면 정답률 어느 정도 되는가? 틀리는 게 좀 많네? 그럼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풀다가 그런 건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가? 계산 실수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라고. 그런 것들 준비해야 돼. 왜? 시험이란 거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시험이 아니거든. 맞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실수하지 않는 것도 너의 실력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풀어야 되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 암기가 뭐야?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풀어야지, 노트의 정력, 그런 게 아니야. 익숙해지는 거야.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보면서 풀이 바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루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휴강하는 겁니다. 일반반이었으면 휴강하면 안 돼요. 일반반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캐릭터들 분석해 보면 이제 지금 이제 2주 남은 시점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휴강하기보다는 제가 주말에 불러서 따로 좀 더 시키거나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볼게요. 이제 얘기는 그만 그쯤 하고. 자,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x의 1의 우극한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봐라. 기억이 하라는 얘기죠. 표를 그려서 해도 되는데 일단 1에서만 체크하면 되니까 바로 볼게요. 싫어요.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니은 또 보니까 0에서도 체크해야 되네.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디귿은 1에서 연속인가까지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볼게요. x, fx,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합성함수 f, fx의 극한. 자, 일단 0 먼저 할게요. 그냥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함수값 0도 조사해볼게요. 제가 표에다가 0 플러스라고 쓰면 0의 우극한을 구하는 과정이고 0 마이너스는 0의 좌극한, 0이면 함수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f0은 0이에요. 0 좌극한은 얼마지? 지금 그림 하나 안 그렸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자, 0 좌극한은 얼마지? 0 좌극한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 플러스예요. 0 우극한은 1로 가까이 가는데 no,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커지거나 작아져서 1로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수값이 1이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얘는 그냥 1입니다. 자, 제가 합성할 때는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만 합성할 때는 중간에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표시를 좀 하라 했었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표시하면 함수값처럼 취급해서 계산하는 거야. 따라서 F0은 0이고 F1 계산하는 거야. F1은 1이죠. 1이고 0 플러스 0의 우극한은 1이었으니까 지금 극한은 1로 존재하는 거 맞고 연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니은에서 극한값이 1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계산해본 거고 사실 연속인지는 확인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기억 디귿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하죠. 맞죠? 얘들을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우극한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 플러스 0 우극한이고요. 0 우극한에서 극한은 1입니다. 1의 좌극한은 그냥 1이었습니다. 함수값 1이었고요. 함수값 F1은 1입니다. 1 넣으시면 1이고 1 넣으시면 1입니다. 따라서 셋 다 같네. 이거 뭐하는 소리야? 연속이라는 소리지. x는 1에서 연속이다. 1 플러스에서의 1에서의 우극한 값은 1이다. 기억도 맞고 그에 따라 연속인 디귿도 맞다. 기내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예를 3번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과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하겠다.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하겠다. 따라서 1로 가까이 간다는 건 1이 아닐 때를 의미하므로 fx 대신에 뭘 써야 돼? 1이 아닐 때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때 함수값 f1은 루트 2가
함수의 극한에서 봤던 미정계수 결정하는 그 유형입니다. 맞죠? x에 1 넣으면 뭐 해야 돼? 분모님께서 제로, 분자님께서도 제로여야 된다. 1 넣으시면 a, 자 a에 루트 2 곱한 거 빼기 b가 제로여야 되니까 b는 루트 2a입니다. 묶어버릴까요? 리미트 x에 1로가 할 때 a로 묶어버리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고요.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이 루트 1이에요. 덥다 진짜. 그래서 너를 유리화해서 극한을 구해주면 상큼하게 갈 수 있겠죠. 유리화를 해서 구해주면 공간이 이렇게 좀 모자라면 안 되는데 x 플러스 1에서 2를 빼면 x 마이너스 1이고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x 1 넣으면 2루트 2분의 a니까 a는 4가 됩니다. a가 4면 b는 4루트 2여야 된다 라고 주어져 있죠. 실수했네. 반팔이 될 거예요. 자, 예제 4번은 문제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max라는 건 뭐야? 뒤에 걸려있는 집합에서의 가장 큰 값, 최대값을 의미한다. 정수 m이라는 집합이다. m이라는 정수를 갖는 집합이고 그때 m은 뭐냐? sin x보다 작아요. 그게 뭐야 이게? sin x라는 값이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 값을 갖냐면 x가 주어지면 sin x의 값이 주어지게 된다.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즉 크지 않은 값들 중에서 실수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란 뜻이에요. 가장 큰 정수. 예를 들면 x가 3분의 파이였습니다. f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max 정수 m m이 뭐보다? sin 3분의 파이보다 sin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으로서 이거보다 작은 정수 m들은 많겠죠. 그래서 집합이 max 이렇게 됩니다. 제일 작은 정수 0이고 제일 큰 정수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무수히 많은 음의 정수들 다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0이라는 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sin x보다 크지 않은 값들 중에서 최대의 정수라는 뜻이죠. 가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fx는 뭐야? 가우스 sin x야. 이걸 알아들었으면 문제는 엄청 쉬워요. 가우스 sin x가 fx입니다. 됐죠? 저 이상한 집합이 뭘 뜻해? 저 이상한 명제 집합이 뭘 뜻해? sin에다가 가우스 씌우는 걸 뜻하는 거야. 여기에 다른 함수 적어져 있었으면 그 함수에 가우스 단위죠. 열린 구간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열린 구간이에요. 끝에 뻥뻥 비었습니다. 자, 사인 함수에 가우스를 붙인 건 어떻게 그리는가? 정수가 되기 전까지 내리시면 돼요.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1이 되기 전까지는 내려. 다영이야, 다영. 다영이. 자, 눌러보고 다영이 뭐 있어? 자, 그래서 1 넣으면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값이 1이 되었고 다시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0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나 여전히 마이너스 1이에요. 쭉 가서 2파일 때는 0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비어있죠. 점점점을 좀 해결할거든요. 혹시 흰색이랑 같이 그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프는 단순히 상수함수들의 천지입니다. 얘가 혼자 이렇게 위에 떠 있고 얘는 이제 다시 옆으로 얘는 이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맞죠?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드럽나? 자, 뭐 하여튼 부전속점 몇 개? 하나, 둘. 선생님 여기도 원래 이래야 돼.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비었잖아.
끝에 극한은 끝에 함수가 맞아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밥돈주문 불연속이야. 됐니? 너와 너 두 개로 본다. 알겠지? 이렇게 해석해주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야스 5번이다 이거야.